JTBC 골프의 영광을 함께할 생방송 레슨 스튜디오의 문태환 프로입니다. 이 생방송이라는 것은 녹화방송보다 훨씬 더 긴장이 되지만 이 생방송만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긴장이 되지만 생생한 레슨 전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올해로 17년 차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레슨을 오래 했는데 레슨을 하면서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는데요. 꽤나 많은 분들이 이 백에 우드를 넣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혹은 뭐 회원들이 클럽을 바꿔달라고 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프로님 저는 우드는 쳐서 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드는 제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우드를 왜 어려워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이 너무 많아요. 임팩트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레슨 스튜디오에 임하는 우리 최시현 MC는 우드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정말로 최근에 우드를 네. 바꿨는데요. 때문에 골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우드 걱정이 때문에 되고 골프와의 있어요. 거리가 멀어질 정도로 우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레슨을 생생하게 준비했으니까 우드와 조금 더 가까워지시면서 골프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 우드의 특성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우드가 왜 어려운지를 딱 살펴보면 우선 두 번째로 깁니다. 드라이버가 가장 긴 클럽이고요. 이 우드는 드라이버보다 한 2인치에서 3인치 정도 짧습니다. 그런데 헤드는 드라이버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헤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작죠. 그리고 납작합니다. 드라이버는 티 위에 올려놓고 치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윙만 잘 휘둘러주면 공이 빵빵빵빵 뜨지만 이 우드는 굉장하게 정확하게 임팩트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드를 대부분 다 훨씬 더 어려워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타를 맞춰야 비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정타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인 공의 위치와 셋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는 티 위에 올려놓진 않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는데 왼쪽 라인에서 그대로 내려왔었을 때 왼쪽 뒤꿈치 라인 공이 앞에 있었을 때가 우드의 공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7번 아이언을 쳤을 때는 클럽이 가운데에 있고 공의 위치도 가운데에 위치해 있겠죠. 그리고 7번보다 짧거나 외지는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공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우드는 어디에 공을 위치를 해야 정타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면 7번 아이언을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7번 아이언을 기준점으로 공이 가운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딱 공 한 개 정도 더 좌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두면 돼요? 네. 사실은 우드가 굉장히 긴 클럽이다 보니까 왼쪽으로 공을 굉장히 많이 두려고 하시는데요. 네. 티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공 좌측 왼쪽에만 있어도 됩니다. 마치 유틸리티나 롱 아이언 정도의 위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 7번 아이언 공 하나 왼쪽이면 유틸리티, 또 그보다 좀 더 왼쪽에 두고 우드를 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이 왼쪽에 있을수록 사실은 팔로우스로 더 뻗어져야 하는데 이 우드는 티 위에 있기 때문에 미스샷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을 때 너무 찍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드 자체를 드라이버의 공의 위치에 빗대서 스윙을 한번 해보면 네, 일부러 그렇게 친 거는 아닌데 어드레스한 그대로 스윙을 하려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타핑성의 공이 나오면서 탄도가 많이 뜨지가 않았어요. 네. 228m라는 거리가 나갔네요. 그럼 반대로 했을 때 가운데를 기준점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두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예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오른쪽에 두고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찍혀 맞는데요? 클럽이 네.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일단 엄청나게 찍혀 맞고 사실은 저는 뻥샷이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160m의 거리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우드라는 것은 제가 방금의 클럽의 특성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의 위치에 대한 느낌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공에 대한 임팩트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7번 아이언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공 하나 왼쪽에 대한 느낌은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 레슨을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습장에서는 이 정도만 신경을 써도 되지만 필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연습장과 필드의 차이라고 하면 네. 필드는 절대 평평하지 않다는 거. 맞습니다. 역시 일 MC답게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필드는 절대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드를 칠 수 있는 라이와 쳐서는 안 되는 라이가 존재를 하는데요. 드라이버를 잘 치고 파5라는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카트를 한번 타고 이동을 한번 해보죠. 네. 드라이버를 빵 잘 쳐놓고 페어웨이에 잘 공을 보내놓고 카트에 타서 설레는 마음으로 세컨샷을 하러 가는데 보통 대부분 길다고 했을 때는 우드 하나만 뽑아 가실 거지만 우드 말고 사실은 7번 아이언이나 아니면 네. 유틸리티를 챙겨서 한 적어도 클럽 3개 정도는 챙겨서 공에 가야겠죠. 네, 포인트는 그죠. 여기에 있는데요. 네. 공에 다가가면서 우린 단순히 그냥 생각 없이 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았을 때 내 공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요. 발끝 내리막의 상황 혹은 발끝 오르막. 네. 앞과 뒤, 높낮이에 대한 느낌으로 첫 번째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발끝 내리막일 경우에는 공이 오른쪽으로 휠 가능성은 많지만 임팩에 대한 느낌 자체는 불리하지 않고요. 반대로 발끝 오르막에서는 공이 왼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임팩에 대한 느낌이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상황은 두 번째의 상황인데요. 왼발이 높거나 오른발이 높은 상황입니다. 왼발이 높았을 때는 사실상 클럽이 떨어지는 느낌이 훨씬 더 쉬워지면서 임팩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높았을 때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가정을 하고 한번 쳐볼 건데요. 평지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의 위치로 정타에 대한 느낌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높다고 했었을 때는 저절로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네. 그럼 클럽 페이스를 봤을 때 더 뒤로 푸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다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가정하고 정상적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면 안 뜨죠. 네, 굉장히 탄도가 뜨지 않았습니다. 이 탄도가 뜨지 않았다는 건 우드를 치는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네. 탄도가 떠야지 비거리적인 느낌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드를 확실히 포기하고 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윙을 잘못해서 우드를 어려워하는지 아니면 우드를 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드를 쳐서 우드가 어려운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저는 1cm만 높아도 초보자분들한테는 우드는 절대 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이 우드는 절대로 오른쪽이 높았을 때는 내가 티샷에 대한 느낌이 좀 운이 없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확실하게 다른 클럽으로 전환을 해서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탄도가 나오면서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드를 잡는 효과를 확실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버, 탄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내려고 했었을 때 가장 적정한 탄도가 몇 미터인지 아시나요? 높이로요. 네, 높이입니다. 공이 얼마만큼 떠야지 제일 적당하게 거리가 나갈까요? 드라이버요. 네, 드라이버를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 20m? 20m 요? 25m? 25m. 네. 그러면 피칭 웨지를 풀스윙을 했었을 때는 얼마만큼이 가장 적정으로 뜨는 걸까요? 더 높지 않을까요? 피치 맥스 하이트라고 하죠. 맥스 하이트. 위로 100m, 앞으로 100m, 100m. 위로 100m, 앞으로 100m. 네. 네.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클럽이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요. 드라이버도 그 에이펙스라고 하죠. 최대 네. 맥스 하이트는 25m에서 30m 남자 프로 기준으로 그 정도로 뜹니다. 심지어 뭐 7번도 마찬가지고 피칭 웨지도 맥스 하이트는 25m에서 30m가 뜹니다. 아, 드라이버는 달라요? 이렇게 가서 떠서 30m, 피칭은 이렇게 떠서 30m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거리의 차이를 구별을 두는데요. 그러면 이 우드도 결과적으로는 25m 정도는 탄도가 떠줘야 비거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비거리가 나와야 정타를 마치면서 비거리가 나와야 비거리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비거리를 보낼 때 우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듣는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의 위치는 제가 아까 확보를 시켜놨어요. 우드는 아까 클럽의 특성상 설명드렸다시피 홀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낮고 길게 빼야 된다라는 레슨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땅이 난 것 낮고 같은데요. 길게 뺄 것 같나요? 낮고 길게 빼서 좀 뒷땅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컨택이 네. 부정확해진 것 네. 같아요. 이 우드는 결과적으로 탄도를 띄우기가 정말 쉬운 클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에서 놓고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드레스를 얼만큼 낮고 빼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레슨을 정확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비법을, 순간에, 네. 숨겨주시네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네. 질문이 쌓이는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유튜브로 질문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우드만 잡으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드만 잡으면 우측으로 가는 이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우드라는 클럽 자체의 길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진짜 드라이버에 맞먹을 정도 클럽이 굉장히 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의 위치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보니까 다운스윙의 헤드가 빨리 풀리면서 클럽 헤드가 열려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 레슨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유튜브를 질문을 주신 분이 끝까지 방송을 시청을 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네. 중첩이 되거든요. 정말요? 왼쪽으로 보내는 느낌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밀고 당기기가 상당한데요. 네. 말씀해 주실 것 같았는데 네.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봐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유튜브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질문 사항들에 대한 해답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태환 프로의 레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우드를 잘 치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드는 낮고 길게 빼야 돼.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낮고 길게 빼는 샷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낮고 길게 뺀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의 아크를 최대한 활용할 거라는 뜻입니다. 스윙의 아크가 커야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고 이 우드를 사이드 블로우 쓰러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드레스에서 테이크어웨이를 얼마만큼 갖고 가야 가장 넓게 내가 적정하게 빼는 건지 기준점이 없어요. 그 기준점을 제가 바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굉장히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무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형태의 고무밴드도 상관이 없고 만약 고무밴드가 없으시다고 하면 그냥 집에 있는 수건으로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탄성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성이 있는 고무밴드를 왼손으로 안쪽을 잡아서 배꼽 앞에다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드레스를 취할 거고 오른손으로 탄성이 느껴질 정도에 대한 길이로 이렇게 고무줄을 잡고 쭉 밀어줄 겁니다. 그 형태에서 어드레스를 잡고요. 이 탄성이 더 멀어지거나 더 가까워지지 않게 유지된 상태로 테이크어웨이 정도까지 빼줄 겁니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까지 빼주고 그 위로 올라가서는 손목 코킹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네. 테이크어웨이만 해주고 임팩트 구간 자체만 몸이랑 같이 움직여줘도 우리의 임팩트 구간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연습 여기서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그냥 탄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일 수 있는데요. 막상 해보신다고 하면 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 멀리 뽑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탄성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가까이 가는 분 혹은 이 손을 더 돌리거나 위로 드는 형태의 백스윙 테이크어웨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몸이랑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왼손 완전한 고정, 어드레스 잘 잡아주시고요. 탄성 느끼면서 이 간격 팔, 오른팔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임팩트 구간만 하나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 임팩트 구간 스윙. 이대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손만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왼손으로 배꼽이랑 같이 됐기 때문에 몸이랑 같이 회전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네. 낮고 길게 빼는 이런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사실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채를 칠 때는 워낙 긴 채니까 네네네. 뭐 낮게 아이언과는 다른 스윙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드는 그냥 일반 채를 치듯이 뭐 짧은 채를 치듯이 그냥 똑같이 올라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어떻게 이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실상은
클럽마다 스윙에 대한 느낌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긴 클럽입니다. 긴 클럽을 잡기 위해선 공과 멀어지겠죠. 공과 멀어진 상태에서 공의 위치대로 어드레스를 쓰다 보면 측면에서 보이다시피 이 샤프트에 대한 느낌이 좀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스윙에 대한 느낌은 좀 낮아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어드레스를 잘 잡았을 때는 내가 백스윙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올라갔을 때는 지금처럼 플랫한 백스윙 탑의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웨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 우드로 엄청나게 짧게 잡고 웨지라고 생각하고 어드레스를 해보면 네. 이 또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샤프트의 각이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서 있는 샤프트에 대한 각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백스윙을 올라간다고 하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훨씬 더 업라이트한 스윙이 되면서 네. 다운스윙에서 클럽을 다운블로로 떨어뜨릴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고 7번은 이렇게 치고 웨지는 이렇게 치고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골프가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드레스에 대한 공의 위치, 간격만 잘 숙지하신다고 하면 이 스윙의 궤도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클럽의 생김새, 자연스러운 생김새를 믿고 그대로 백스윙을 올려라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군요. 그랬을 때 만일 공이 어디로 가는지 탑핑이 나는지 뒷땅이 나는지에 대한 게 신경 쓰면서 그때 맞춤으로 레슨을 받으시면 되지 그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뭐 드라이버는 낮게 해야 돼 아이언은 높게 올려야 돼 이렇게 변동을 준다고 했을 때는 스윙이 너무 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워지실 겁니다. 헷갈릴 네. 수 있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드릴로 그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인데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손만 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 홈은 낮고 길게 빼는 이런 느낌도 아니고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와서 그대로 스윙을 했습니다. 굿샷 우와. 탄도도 더 높아졌어요. 정말 시원하네요. 네. 지금도 사실은 몸으로만 같이 돌려고 해서 제가 의도한 것보다는 아까 전보다도 오히려 더 스피드를 안 낸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공이 직진성 있게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몸이 같이 돌아가는 이미지로 스윙을 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상은 정타가 잘 맞으면서 비거리, 탄도까지 확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진짜 이거 너무 모르겠고 우드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는 우드 진짜 초보분들한테 네. 알려드릴 수 있는 것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게 오. 아까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던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우드만 잡으면의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클럽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 우드는 굉장히 긴 클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합산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넓은 그립을 다 활용을 하는데 다 잡지 마시고 짧게 잡아보시라. 그리고 나서 어드레스를 잡아보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우드에 대한 친밀도보다 훨씬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어드레스 세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면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백스윙 올라와서 다운스윙을 왼손이 왼 허벅지에 올 때까지 딱 내려주시고 여기서 딱 멈춰주신 다음에 오른손에 릴리즈, 로테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풀스윙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프스윙 형태로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굿샷. 굉장히 멀리 가는데요. 네. 네, 분명히 클럽을 굉장히 짧게 잡았고 풀스윙도 아니고 하프스윙의 형태로 공을 쳤는데 아까보다 20m 정도 거리가 좀 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클럽을 짧게 잡고 스윙을 했는데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갔다는 건 우드는 멀리 보내는 클럽이 아니라 멀리 가는 클럽이라는 거니까 정타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상은 정타가 이렇게 잘 맞는다는 건 이렇게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익숙해졌으니까 좀 더 중간을 잡아볼까? 그리고 중간에 대한 느낌이 익숙해졌을 때 완전하게 길게 잡은 상태에서 풀스윙의 형태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이 우드 자체에 대한 임팩트, 정타, 비거리 훨씬 더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드를 정타를 맞춤으로써 비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레슨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드 비거리의 핵심, 정타를 위해서는 공의 위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공 하나 왼쪽에 두고 치세요.
두 번째 포인트, 우드 스윙 아크를 찾기 위해서 밴드를 활용해 보세요. 밴드를 잡고 왼손은 배꼽 앞, 탄성이 느껴지도록 오른손은 뻗어주세요. 탄성을 유지한 채로 임팩트 구간을 연습하면 됩니다.